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이게 식사 및 영양 이 부분에서만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약 6 내지 7문제가 나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최고 많이 나온다고. 네. 이 식사 및 영양 부분에서만 6문제, 많게는 6, 7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 3월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섭취 요양보호의 일반적 원칙 그랬죠. 거기 보시면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해서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대상자에 대해서 파악이 되셔야 될까요? 되시지 말아야 될까요? 파악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하시다가 내가 만약에 일을 그만두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이 와서 요양보호를 또 하셔야 될 일이 생기겠죠. 그럴 때에는 분명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한테. 이분은 지금 현재 식사를 어떻게 드셔야 된다. 그리고 뭘 드시면 안 된다. 언젠가 내가 뭘 해드렸더니 소화가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도 서비스를 그분한테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사례,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얼굴이 파래지는 거죠. 자, 청색증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 청색증이 나타나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장에게 연락하실 건가요? 네. 시설장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청색증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되는 비위관을 먼저 잠그셔야 돼요. 비위관을 먼저 잠그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그럼 우측에 보세요. 263페이지. 지금 영양 부족 지표라는 게 나왔죠? 자,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체중이 감소되었다. 그러면 왜 어르신이 체중이 감소되었지? 그 다음에 신체 기능이 저하되었다. 마르고 약해 보인다. 식욕이 없다. 오심. 오심이라는 거는 지금 우측에 있죠. 토할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책은 정말 한 자라도 빼놓지 말고 다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연하곤란이라는 말도 있는데 연하곤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말은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연하곤란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연하곤란이 있는 어르신한테 음식을 막 크게 그냥 일반식을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르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중요하죠. 자, 2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일반식을 드셔야 될 분, 그리고 잘게 썬 음식. 그러니까 어르신이 일반식을 드셔도 되는지, 잘게 썬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건지, 자, 갈아서 음식을 해드려야 될지, 자,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약 한 20명, 30명 계시는 곳에서 음식을 자, 이분은 갈아 드시는 음식을 드셔야 되고 이분은 일반식을 드셔야 되고 이분은 잘게 채 썬 음식을 드셔야 된다. 근데 정말 그렇게 음식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서비스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개인한테 맞는 식사 준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개별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진 거죠. 개별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질 높은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선생님들 그런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으시죠? 일반식이나 잘게 쓴 음식, 갈아서 만든 음식 이런 것들을 누가 드셔야 되는 건지 어떤 분이 내가 케어하고 있는 어르신은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유동식 한번 봐보세요. 입으로 그냥 드시는 유동식.
자, 거의 미음 상태죠. 네. 그죠? 미음 액체 같은 유동식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자, 경관 유동식 나왔네요. 이번에 경관 유동식이 문제에 나왔어요. 자, 무엇을 통해서? 비관을 통해서 드시게 된다. 그랬죠? 자, 밑에 보시면 비관 도구들 있죠? 네. 자, 넘겨볼게요. 자, 또 중요한 게 여기에 나왔어요. 올바른 식사 자세 나왔는데, 식사 자세가, 자, 우리 그 식사를 드시는 식탁의 높이가 어때야 돼요? 발바닥에, 그 바닥에,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앉은 자세도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런 그림 문제가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온 문제가 약 6문제 내지 7문제 나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그 침대 머리 올린 자세 나왔죠. 자, 침대를 우리 침대 병원에 이런 환자용 침대에서 머리 이렇게 머리만 올리는 기능들 있잖아요. 자, 그거를 너무 높이 올려도 안 되고 30도에서 60도 높이로 올려서 자,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서 음식을 삼키게 해야 됩니다. 왜? 자, 살에 걸리는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편마비 대상자가 식사를 하실 때 편마비라는 거는 어느 한쪽이 지금 마비가 온 상태이신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항상 우리도 저녁에 잠 주무실 때 내가 이제 어깨가 조금 아프실 나이 들이시죠? 그럼 아픈 쪽으로 이렇게 누우세요? 아니면 안 아픈 쪽으로 누우세요? 당연히 안 아픈 쪽으로 눕게 되죠. 자, 환자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쪽으로 눕게 하셔야 돼요. 밑으로. 그래서 마비된 쪽은 베개나 쿠션으로 우리 지지하시죠. 많이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자,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서서 식사 도움을 드려야 되냐? 건강한 쪽에서 식사를 드시는 모습 보이죠? 자, 우측에 꼭 알아두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식사 시 편마비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된다. 그랬죠? 네. 자,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 식욕을 돋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맛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자,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읽어보시고요. 자,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 문제풀이. 노인에게 영양결핍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는 1. 신진대사율의 증가, 2. 장기간의 약물 사용, 3. 시각, 미각, 후각 기능의 증가, 4. 규칙적인 배변 양상, 5. 영양소 흡수 기능의 향상. 답은 몇 번일까요? 선생님들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답은 장기간의 약물 사용 2번입니다.